자, 이게 소득 통계로 본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생태계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들어 있는가를. 극소수 상위 소득자를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다 힘들어요. 거기다가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단기화 돼 가고 있잖아요. 단기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치에 신경 안 쓰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상황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걸 바꾸는 거는 결국 정치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계를 볼게요. 산업계를 보게 되면요. 산업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굉장히 높아졌어. 예. 내수가 가계소득과 가계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 구조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게 더 심화됐죠. 2000년대 이후에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 추진을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요. 네? FTA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신문들이 특히 저는 언론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경제 신문 찌라시들에서 뭐라 그럽니까요? 경제 영토 확장. 참 이런 식의 표현으로. 예?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에 FT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요. 그런데 오히려 수출 의존도는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건 뭐 나중에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요, 13대 산업이 75% 차지합니다.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전체 수출액이에요. 13대 품목이요. 근데 이 13대 품목의 수출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10년 전으로. 작년에 4,610억 달러입니다. 13대 산업의 13대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수출액이 4,610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4,614억 달러였었습니다. 4,614억 달러. 네?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네?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13대 품목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 특히 제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전으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고요. 10년 전으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가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고 주력 산업으로 이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수출이 급증을 하고 그러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봤어요. 반도체 제외하고. 그러니까 12대 수출 품목이죠. 12대 수출을 보게 되면요. 작년도에 3,624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제외하면요. 3,624억 달러야. 그런데 이게 2011년에 4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동안에 쭉 봐보세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안 증가했잖아.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그러니까는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이에요. 예? 이게 이거 여러분들 이걸 직시를 해야 돼.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수출이 사실상 그러니까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하고 있는 거야. 예?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니까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하고 다 합쳤으니까 되게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게
이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의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지난 10년 넘게. 예?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특히 간 게 뭡니까?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잖아요. ICT. ICT요. ICT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ICT를 보게 되면요. 2014년 작년에 얼마냐면 871억 달러 반올림해서요. 871억 달러였는데 10년 전인 2014년에 1136억 달러 했었어요. 이거를 산업자원부가요. 정보통신부 섞고 2014년부터 통계를 집계 합니다. 2014년도부터요. 그래서 2014년 그 전 통계가 없어요. 만들 수 있겠지만 하여간 얘기합니다. 이게 2014년보다 얼마가 적은 겁니까요? 거의 400억 달러 가깝게 한 36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줄어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2014년 수출액의 77%도 안 돼요. 예? 자, 이게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러잖아요. 고인물 사회라고.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고인물 사회라고. 새물이 안 들어와요. 안에 고여있는 물은 썩지요. 예?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12대 13대는요 다 대기업들이 하는 산업들이야. 대기업들의 업종들입니다. 대기업 업종들의 대부분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심 저거니까요. 예? 자, 이 주력 산업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왼쪽부터 작년 기준으로 수출액으로 1위부터 13위까지 쫙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반도체가 1위죠. 작년에 986억 달러 수출한 거예요. 줄어들어서도. 예? 옛날에 1000억 달러 넘었었으니까요. 1200억 달러만 넣고 그랬으니까 986억 달러. 예? 근데 이게 2022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보다 24% 줄어든 거예요. 이거 반도체야 무슨 어쨌든 간에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 쳐요. 자동차 산업만 빼놓고요. 자동차 산업만 빼놓고는 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 여기 오른쪽에다 배치한 거. 오른쪽에 배치한 게 뭡니까요? 7개 산업. 자동차 부품부터 선박류,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섬유류, 가전, 컴퓨터 이런 경우들은요. 여기 봐보세요. 2011년 대비해가지고 다 줄어들었잖아.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 있잖아요. 대표 산업들 아닙니까, 이거 다? 예? 근데 자동차 산업은 빼놓고는요. 소위 말해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유가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지만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반기계 철강 제품 이런 거 섞어 보게 되면 철강 제품은 2011년 수준이 2011년 때가 가장 높았던 거야. 예?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예? 빨간색으로 한 것들은 2011년보다도 후퇴한 것들이에요, 다. 예?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이잖아요, 다요, 보면요. 이 산업 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은 소득과 일자리의 원천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무슨 육성한다고 얘기해봤자 그건 구호예요, 구호. 육성한다는 얘기는 역대 정부가 항상 내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육성이 안 돼. 지난 10년 넘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중국 내재의 영향이든 뭐든 간에요. 어찌됐든 간에. 예? 20세기 속에서 산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일본도 그러니까 올라가서 내려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특정 국가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다른 산업이라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저거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저기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보게 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고령화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산업이 이렇게 나오니까 산업이 붕괴되는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예? 무슨 산업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겠냐고. 무슨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고요. 더군다나 제조업들 다 자동화 이렇게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까지 추진되면서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일자리 고령화가 고착화되는 배경입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예? 청년층 취업 일자리가 생태계가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은요. 대개가 어떤 겁니까? 직장 분위기가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수익적인 구조라고. 아이디어 집약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임금 경쟁력에 의해서 기술은 어차피 기술 격차는 축소가 되게 돼 있어요. 기술 격차는 후발 국가들이 쫓아오면서 기술 격차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임금 격차에 의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요. 그러면 뭐냐면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산업 체계를 다양화 시켜야 되죠. 다른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1984년이었었어요. 미국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이제 생산을 중단한 게 1984년이에요. 당시에 제니스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제니스. 미국 제품이었었어요. 제니스. 칼라 텔레비전 생산하는. 1984년이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그 제니스라는 회사가 미국 공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하고 말레이시아로 나간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칼라 텔레비전 생산 공장이라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왜? 80년대면은 대한민국도 네덜란드라든가 필립스 이런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가전기업에서 70년대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80년대 되게 되면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니까 인건비 경쟁력이 안 되니까는 다 그거 그러니까는 저기 동남아로 나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술 격차가 축소가 되는 상황 속에서 임금 격차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임금 격차가 대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뭘 해야 되겠어요?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산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앞에 가는 나라들은요. 그리고 기존 산업도 그러니까 더 고부가 가치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산업 체계를 다양화하고 산업 구조를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고부가 가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고부가 가치한다는 게 뭡니까? 자,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애플이 그러니까 삼성보다 비싸잖아요. 왜 비싸요? 그 스마트폰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제조업 제품 성격이 있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왜 비싼 겁니까? 고부가 가치, 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애플 아이폰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아이폰이 그러니까 갤럭시보다 비싸도 팔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고부가 가치에 성공한 거지. 고부가 가치가에. 그걸 가지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으로는요. 산업구조 고부가 가치하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죠. 산업체계를 다양화시켜야지. 산업체계를 다양화해야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언제 몇십 년, 몇백 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계속이요. 후발 국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움켜쥐고 있다고 지겠다고 임금 인상 억제시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노동자들한테 베트남 노동자들하고 중국 노동자들하고 서로 임금 경쟁하라고 하면 이게 되냐고요. 예? GDP가 틀린데, 1인당 소득이 틀린데. 예?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사돼 가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모두가 다 외면을 해.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뭐냐면 저기 남의 발등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는 뭐 저기 소위 말해서 일자리 중에서, 예? 소위 말해서 자기 직업을 폐쇄시켜가지고 기득권을 추구하는 소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쪽에만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다 거기에 집중을 하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러니까 20년 넘게 오로지 그러니까는 자산 재테크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노후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니까. 자산 재테크에 예? 올인하는 거예요. 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청년층들이 더 일을 할 기회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청년층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예? 자, 이제 연령별로 잠깐 볼게요. 40대 고용률이 지금 40대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40대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40대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조업체는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제조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직장의 문화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관심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어. 대개 취업시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기업이 선호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뭘로 바뀌었습니까? 경력직.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나면은 한 직장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기업이 투입하는 자원이 그 직원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은 뭐냐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더 좋은 데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골치 중에 하나죠. 예? 이게 이 문제 관리하는 문제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한 3, 4년, 한 5년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요? 이제 일에도 익숙해지고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근데 아직 젊다 보니까는 지금 말해서 모든 면에서 프레시하죠. 젊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게 되면은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신체도 변화가 생기죠. 아저씨 폼새가 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프레시한 맛이 없어져 가잖아요. 프레시한 맛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업무에는 대충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지만은 새로운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 이걸 그냥 평균적인 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떨어져 가잖아요. 네? 떨어져 가. 근데 이제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싶죠. 그렇죠? 남자 40대 고용률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이 산업 구조에서 제가 볼 때는요. 예? 40대부터는 프레시하지가 않거든.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걸, 신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예?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최근에 여자 40대 고용률을 보게 되면요. 줄어든 건 마찬가지야. 최근에 그러니까 좀 작년에 늘은 거는요. 이게 뭡니까? 경단녀들이 가게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보니까는 고용시장에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죠. 40대는 그러니까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는 그러니까 대개 경력 단절 때문이라든가 하여간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 40대부터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산업구조하고 저는 이게 산업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산업구조하고. 예? 산업구조하고. 우리가 제조업은요, 제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은 특히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장기 고용을 되게 선호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장점이 뭡니까? 숙련도지요. 남성들 군대 문화로 얘기한다면 짬밥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자,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는 이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다. 실업계 요즘은 특수계 이런 저기 고등학교로 학교로 많이 이렇게 부르지만은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공고, 상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공고에 진학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공고에 박정희 때 그러니까 공고 이제 뭐 엔지니어들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전기과를 나오게 되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죠. 2급짜리.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죠. 근데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에도 전기과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에서 전기과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전기 기술사 자격증을 따죠.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을 딴 고졸자가 현장에서 한 10년, 20년 일한 사람하고 기술사 자격증을 딴 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1급 기술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신참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10년, 20년 경력 갖고 있는 기능사가 전기 기능사가 훨씬 더 일 잘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숙련도죠. 숙련도. 그러니까 숙련도라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과거의 숙련도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준 거죠. 생산성을 높여준 거야.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제조업에 특히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고용을 선호했어요. 장기 고용을. 이 장기 고용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금 시스템이 20년, 30년 되게 장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게 세계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부터 미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장기화되어지면서 소위 주택담보대출금도 장기 대출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이 역사를 모르면요 이런 정책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뭐 40년짜리, 50년짜리 이런 거를 막 지금 주택담보대출금을 만드는데 아니 일자리가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40년, 50년 동안 이걸 분할 납부하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니까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정권 끝나고 난 이유니까는 아무도 그건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 정책을. 대한민국은. 예? 자, 30대 고용률 봐보세요. 30대 고용률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남자 30대 고용률이요. 예? 한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요. 지난 10년 단위로 한 1.2%포인트 감소했다가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그것에 거의 200배인 게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 고용률, 남자 30대 고용률이요. 예? 남자 30대 고용률이. 자, 이것도 바로 뭐예요? 산업구조의 문제지. 산업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야. 여자 30대 고용률이 그걸 채우고 있죠, 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면은 경단녀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자 30대가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30대하고 40대하고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40대는 남자 여자가 다 줄어들고 있고 30대는 그러니까는 남자가 좀 줄어드는 거를 여자가 그러니까 그걸 크게 메꾸고 있죠. 그 30대 고용률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30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연령층이거든요. 유리한 연령층. 예? 근데 이 제조업이 지금 크게 수축이 다 가고 있다 이거예요.